I'm Jeff Bezos. I'm the founder of Amazon.com. This is day one. This is the very beginning. This is the Kitty Hawk stage of electronic commerce. We're moving forward. Late 20th century is just a great time to be alive.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전자책이나 해외 직수입 업무 정도만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진출하는 나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2004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 중국에 진출한 후 2008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15.4%까지 달성했었습니다. B2C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걸음마 수준이었던 징동닷컴은 현재 타오바오와 함께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에서 아마존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은 세 가지로 직결됩니다. 첫째, 업무 방식이 중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 결제 시스템, 물류 시스템, 고객 서비스 등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낮다는 말인데 정확한 분석입니다. 둘째, 중국 시장을 중시하지 않았다. 경쟁사들처럼 급진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현지 관리자의 권한이 없다. 본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므로 의사결정이 느리고 본토화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 베이조스도 중국 시장의 실패 경험을 이렇게 총결합니다. 첫째, 급진적이지 못했다. 둘째, 투자가 부족했다. 셋째, 현지화가 불충분했다. 그러나 여기는 색다른 관점이 아닙니까? 과연 베이조스가 경영을 몰라서 아마존의 중국 시장에서의 몰락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부상은 대규모 자금 투입의 과정이다. 사업체를 설립하면 필연적으로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금 투입을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의 비용은 놀랄 만큼 스케일이 큽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어필하면서 소비자를 확보합니다. 타오바오는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한 지금에 와서도 매년 광군제 쇼핑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죠. Double 11 fans around the world, I'm Katy Perry and I'm very happy to be part of the Tmall Double 11 Gala in 2020. Looking forward to meeting all of my Chinese fans very soon. 지금은 파격적인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마진을 깎고 심지어는 적자도 감수해야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을 벌일 때는 소비자가 값싼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플랫폼 기업에서 자체 비용으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둥이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영업 초기 타오바오는 C2C를 위주로 미국의 이베이와 경쟁 관계였는데 이베이는 거래 수수료를 받았지만 타오바오는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결과 이베이는 중국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수년 동안 타오바오는 적자를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 재정년도 순이익이 1,492위엔으로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똑같이 B2C로 시작한 아마존과 징동닷컴을 비교해보죠. (2008년) 아마존과 징동닷컴은 골리앗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징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고 아마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징동의 마케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대대적인 무료 배송이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아마존과 같으나
배송비를 받지 않으니 소비자가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싼 값에 좋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소비자를 유혹하는 정책을 수년 동안 견지했습니다. 그 외에 아마존보다 빠른 배송 속도와 불량품에 대한 100% 교환 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이익을 내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은 모두 투자자의 자금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마존이 징돈과 출혈 경쟁을 벌일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장기적인 거품 경제로 부자들의 자금이 흘러넘치는 상황입니다. 그 자금들은 특히 인터넷 관련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투자 자금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라도 건지면 큰 건이기 때문입니다. 손정희가 알리바바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동안 수많은 투자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았죠. 중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불가 예측성과 지팡이의 불투명성, 외국계 기업은 투자를 할 때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징동이나 타오바오처럼 수년간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수천만 수억 달러가 아닌 100억 달러급의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장만 보면서 출혈 경쟁을 펼칠 수는 있으나 현실은 시장 원리로만 통하는 경영 환경이 아닙니다. 사드 사태 당시 롯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영업 중인 롯데마트 몇 곳을 영업 정지시키는데 내세운 이유는 소방 점검 불합격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소방이 하필 그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와 봐도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마트의 소방 시설은 관련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국에서 영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어야 하며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비용이 배로 들 뿐만 아니라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허가 획득 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을 시에는 수년, 수십 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일단 표적이 되면 관리 규정 위반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체에 대한 길들이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안방보험이나 하이난 항공그룹도 한방에 무너졌고 현재 정부에서 대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 중지된 엔트 파이낸셜 사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체들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 검열을 외국계 기업은 더욱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외국계 기업은 직원 복지 지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해고 시 노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지만 국내 기업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운영 비용에서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비용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이 막대한 자금을 단기 수익이 날 수 없고 형체가 없는 곳에 쏟아부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시장 우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꼬투리를 잡혀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바로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I think a millennia from now, people are going to look back and say, wow, the late 20th century was really a great time to be alive on this planet. 색다른 관점은 항상 핵심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문제를 분석해 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